자, A4 크기로 문서를 연 다음에 먼저 가이드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 메뉴에 룰러를 열고 쇼 룰러, 자, A4 용지에서 여기 중심을 딱 그을 때 먼저 사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으로 가이드를 만들고, 사각형 화면을 딱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크기는 257에 170, 가로 크기는 257, 높이는 170으로 A4 용지에서 각 40mm를 제외한 크기죠. 오케이. 화면의 가운데 배치하시려면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배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튼과 다섯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가운데 배치가 되고, 가이드로 만들 건데 그때 여기 면 색깔은 제거하고 선 색깔로 가이드로 바꿀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5번, 뷰에 가이드에 메이크 가이드 컨트롤 5번으로 가이드로 만들고요. 자, 이 가이드가 처음에는 잠기지 않게 뷰 메뉴에 가이드의 락을 풀면 해당 이 가이드선을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락을 풀어서 가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면 가이드의 중심점이 보입니다.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교차 선을 그리면, 수직선,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리면 되겠죠. 하나, 하나. 자, 그런 다음에 가이드선을 잠그겠습니다. 뷰 메뉴에 가이드에 락 가이드,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입니다. 중앙에 있는 원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원의 그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띄우는, 잘라내서 구멍을 뚫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키워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화살표 부분이 약간 빈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잘라내는 거죠. 두 개의 원을 그리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원을 중심에 그리고요. 처음에 엘립스 도구로, 색깔은 선입니다. 선 색깔. 도구는 엘립스 도구. 선택해서 중심에서 그린다라고 하면 스마트 가이드, 뷰 메뉴에 스마트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U.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원을 그리실 때 중심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이 녹색 글자가 생길 겁니다. 중심 교차점은 센터라고. Alt Shift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원을 그립니다. Alt는 중심에서, Shift는 가로세로 비례적으로, 동그란 원을 그릴 때 Shift를 눌러야 되겠죠. 뗄 때는 마우스부터 먼저 떼고 Shift Alt를 키보드에 있는 키를 뗍니다. 원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일 수도 있고 원을 다시 또 그릴 수도 있고, 자, 중심에서 원을 또 하나 그려보면 Shift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원을 그릴 수 있다. 화면은 저 편의상 확대를 해볼게요. 자, 두 원의 굵기를 조정을 해볼게요. 자, 바깥쪽 원의 굵기, 그리고 굵기는 웨이트, 스트로크 패널의 웨이트로 조정을 하죠. 스트로크 패널의 웨이트로 선 굵기를 조절합니다. 바깥쪽 선은 조금 더 굵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pt로 했고요. 안쪽 선 굵기는 5pt 정도로 했습니다. 조각을 낼 때는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긋는데, 가운데 이제 중심선이 지나가도록 선을 긋는 거죠. 구멍을 뚫을 정도의 굵기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색깔은 면 색깔만, 선 색깔은 없애고 면 색깔만.
같은 굵기로 뚫기 위해서 조금 더 굵게 뚫을까요? 같은 굵기로 뚫기 위해서 얘를 복사를 합니다. Alt 드래그가 복사죠. 회전하면 되겠죠. 회전. 자, 임의로 배치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이 전체를 선택을 해서 아트보드에 정확하게 중간에 배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라인 2가 아트보드일 때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가운데 정확하게 배치가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패스파인더의 밑에 있는 버튼을 이용할 건데요. 아래쪽 첫 번째 버튼을 이용할 건데 이 버튼을 쓸 때 전부 다 면이어야 됩니다. 전부 다 면이어야 된다. 지금 사각형 요 두 개는 사각형으로 면으로 그렸고요. 바깥쪽의 원은 굵기 조절을 위해서 선으로 그었어요. 선. 그래서 이 선으로 그은 두 개의 원은 면으로 바꿔야 됩니다. 선을 면으로 바꾸는 기능은 오브젝트 메뉴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바꿉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바꾼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개체 요소를 전부 면으로 바꾼 다음에 편의상 사각형의 색깔은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구분이 되는 게 나중에 선택해서 삭제할 때 편하니까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합니다. 패스파인더의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그룹핑이 됩니다. 그룹 개체된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룹을 해제하고 이 빨간색 부분만 삭제하면요, 마술봉으로 도구상자의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도구가 마술봉입니다. 마술봉 도구로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면 빨간색 개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딜리트로 삭제하면 두 개의 원의 일부분이 이렇게 제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를 썼을 때 일부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깔이 없는 개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는 개체, 지금 안쪽에 있는 이런 개체들인데요. 이런 개체들이 색깔이 없는 개체들인데 이 색깔이 없는 개체를 삭제하려면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불필요한 패스를 제거할 때는 클린업 기능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점 하나 찍은 것, 언페인팅 포인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개체, 지금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거죠.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개체. 엠프티 텍스트 패스의 경우는 글자를 쓸 때 클릭만 하고 글자를 쓰지 않은 빈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OK 버튼을 누르시면 불필요한 언페인팅, 즉 색깔이 칠하지 않은 개체들이 삭제가 됩니다. 4개의 영역의 색상을 바꿔주는데요. 해당 색상은 임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색상은 붉은색으로, 두 번째 색상은 갈색으로, 세 번째 색상은 이거로, 네 번째 색상은 스와치 패널에서 임의 4개의 컬러를 지정을 했습니다. 화살표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여기 사각형 형태의 직선을 그려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나머지 요소들을 복제해 보겠습니다. 자, 화살표는
폴리곤이죠. 모양 도구 중에 네 번째 도구인 폴리곤, 다각형을 선택하고 색상은 역시 선색깔로 하겠습니다. 색깔은 임의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다각형을 선택하고 선색깔로 드래그하면 다각형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방향키, 아래 방향키를 몇 번 눌러주시면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고, 마우스를 뗄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면은 위쪽을 향하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사각형으로 아래쪽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요 화살표의 크기는 이 원의 크기에 비례적인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붙일 거를 고려해서, 밑에는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 붙일 거를 고려해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이 정도로 작업할 거다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해서 요 개체끼리 정렬을 할 때는 얼라인 툴을 첫 번째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트보드 기준이 아니고 요 두 개체 간의 정렬을 할 때는 얼라인 투 셀렉션, 얼라인 투 셀렉션을 선택하고 두 번째 버튼 얼라인 오브젝트의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가로 가운데로 정렬이 되죠. 즉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둘을 선택하고 버튼을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가로 가운데, 결국은 수직하게 가운데로 맞춰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선택해서 합칠 건데, 합치기 전에 요 왼쪽에 그릴 개체, 왼쪽에 그릴 아이콘에도 화살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화살표 뒤로 반대 방향으로 되는 요 화살표, 요걸 고려해서 합치기 전에 얘를 먼저 함부를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해서 합칩니다. 패스파인더의 합치기는 첫 번째 버튼이 합치기, 밑에 있는 거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합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화살표의 모양도 약간 변화를 주는데요. 화면을 확대해서 직접 선택 도구로 흰색 화살표로 빈 곳을 한번 클릭해서 화살표 전체 선택되는 거를 해제하고, 요 왼쪽에 있는 요 점과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을 선택해서 위로 살짝 올립니다. 클릭해서 Shift 클릭, 방향키, 윗방향키를 눌러서 살짝 위로 올려준다. 약간의 차이를 주는 거죠. 자, 마무리는 면 색깔로 지정할 건데요. 색깔은 처음에 그렸던 원의 색깔과 동일하게 할 거니까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도구 상자의 아이드로퍼 도구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4개의 컬러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같은 색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드로퍼 스포이드 도구는 단일 색상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화살표를 이용해 화살표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이렇게. 다음은 화살표 위쪽에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형 도구, 엘립스 도구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리고요. 원의 크기는 적절한 크기로 그립니다. 화살표로 원의 일부를 뚫을 거기 때문에 요 두 개체, 지금 그린 이 원의 원과 이 화살표 요 두 개체를 Alt 드래그로 옆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복제를 한 거고요. 역시 기존에 있는 원은 요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고요. 자,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조금 위로 올릴까요? 선택한 다음에 중심을 정확하게 이 두 개체를 선택하는 거죠. Align to가 Selection일 때 이 두 번째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누르시면 중심을 맞춰진다. 편의상 화살표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면 색깔로. 자, 색깔을 바꿨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이 원을 이 화살표의 끝부분으로 뚫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위치는 순서가 이 원이 오히려 화살표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또는 화살표가 거꾸로 원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화살표를 위로 Bring to Front를 누르시거나 단축키는 Ctrl Shift 오른쪽 대괄호. 순서를 바꾸고요. 두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위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이 두 번째 버튼의 의미는 위에 있는 개체로 밑에 있는 개체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누르시면 뚫린다. 뚫은 결과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간격은 조금 더 조정되는 게 좋겠죠? 윗 방향키를 눌러서 사이 간격은 조금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각형 그라디언트 색상이 들어간 선처럼 보이지만 사각형으로 그려서 이 사이에 그라디언트 색상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로 중심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을 넣는 방법은 오른쪽 스와치 패널의 네 번째의 첫 번째 항목이 우리가 사용할 그라디언트입니다. 누르시면 바로 면색의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죠. 그라디언트 편집은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하시거나 이 패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패널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타입은 리니어 타입이고 지금 방향을 보니까 왼쪽이 흰색, 오른쪽이 검은색인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시킬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요 컬러 스탑 슬라이더에 있는 컬러 스탑 부분을 검은색과 흰색의 위치를 서로 반대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왼쪽이 검은색, 오른쪽이 흰색이 됩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지정하려면 왼쪽에 있는 컬러 스탑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에 컬러가 나오면 K 값을 낮춰줍니다. 적당한 색상으로 낮춰주면 되고요. 오른쪽에 흰색은 투명하게 한번 만든다면 요 흰색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선택한 다음에 요 오페서티 값을 제로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방향을 바꿀 때도 여기는 요 각도를 이용할 수 있죠. 각도를 이용하거나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한다면 화면을 좀 더 확대를 제가 해서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각도를 바꿔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두께는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가늘게. 얘가 어느 위치냐면 여기 위치.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45도만큼 얘를 회전시켜야 됩니다. 회전시켜보죠. 회전 방법은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회전 도구를 선택하고 회전의 중심이 이 교차점입니다. 여기 교차점. 이 교차점을 Alt 클릭하시면 돼요. Alt 클릭.
45도 미리 보기 해보면 오케이. 요렇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요 지금 그라디언트로 만든 얘하고 요 화살표하고 요 원을 요 세 개를 선택해서 90도로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회전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볼게요. Shift 클릭하면 세 개체를 선택할 수 있죠. 원, Shift 화살표, 그리고 요 사각형. 같은 요령입니다.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중심이죠. 가운데 중심, 중심점을 Alt 클릭합니다. 90도로 회전시켜야 돼요. 90.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요. 이번엔 복제하셔야 됩니다. 밑에 카피. 반복 회전시키는 거가 단축키는 컨트롤 D. 컨트롤 D. 메뉴는 오브젝트 메뉴에 트랜스폼의 어게인입니다. 컨트롤 D.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빈 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자, 원과 요 화살표의 색깔 변경을 합니다. 자, 색깔 변경은 아이드로퍼를 이용하는데요. 아이드로퍼 이용 방법은 예를 들어 이 원과 화살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드로퍼 도구로 요 붉은 부분을 클릭합니다. 아이드로퍼 상태에서도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아이드로퍼에서 선택 도구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개체를 선택하고요. Shift 클릭. 컨트롤을 떼면은 다시 아이드로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요. 다시 컨트롤을 눌러서 개체를 선택하고 Shift 클릭. 컨트롤 떼면 아이드로퍼고요. 클릭하면 색깔이 칠해집니다. 선택 도구로 빈 곳을 클릭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화살표는 바깥쪽으로 옮겨 놓고요. 지금 그린 이 내용을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45도 회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신 전체 내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중심은 이 개체 자체 중심이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회전시킵니다. 회전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시킵니다. 복사가 아니죠. 미리 보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45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색상의 위치만 조금 다른 겁니다. 마이너스 45도와 45도 색상 차이예요. 색상의 위치 차이. OK 버튼을 누르시면 회전되는 거죠.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사각형 부분은 Shift 클릭해서 제외시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회전시킵니다. 조금 더. 그래야지 위치가 거의 맞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상하좌우 위치가 맞게 된다.